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4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상당히 훈훈한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올해 종전에 관한 내용, 평화협정,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고, 그 외에도 핵폐기와 핵동결 등에 관한 내용도 회담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평양냉면 가게들이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경에 평양을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갖는 뉴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남북관계 진전돼 가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로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엘리엇 헤지펀드가 결국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부족하다는 이슈인데, 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안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안으로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 반대하고 나서니 현대차는 바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대한 뉴스도 발표했고요. 자, 주주 친화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엘리엇 펀드에서 주식이 많이 오르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IT 쪽,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 등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자, 반도체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1%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55. 몇 퍼센트인가요? 55% 이상 되는 영업이익률 나오면서 역시 반도체 쪽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국내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기업인데 상당히 좋은 실적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지금 싸 보입니다.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시장이 그거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실적 올리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6월 개헌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은 무산 선언을 발표했고요. 자, 지방선거 치를 때 개헌 투표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역시 여야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헌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16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자, 2500선에 근접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반도체 쪽 실적이 잘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하면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고요. 자, 삼성전자는 내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고요. 5월 3일까지 거래 정지된 이후에 5월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현재 액면가 5,000원을 100원으로 자, 액면 분할하기 때문에 자,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한 265만 원입니다. 265만 원인데 요게 50분의 1로 되니까 한 53,000원 정도 53,000원 정도로 이제 액면 분할돼서 5월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것이고요. 자, 주가가 싸지는 만큼 주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런 거는 좀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 철도와 도로 쪽 이쪽 관련주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도 도로, 자, 인프라를 북한 쪽에 지원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단 뭐 무역 등을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가 좀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 향후 뭐 몇 년간 계속해서 이슈 받을 수 있는 섹터니까 이쪽 섹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저도 여력이 되는 대로 이쪽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서 또 한번 방송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주식시장이 휴장되니까 요거 염두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자, 제가 계속해서 여기 박스권 정도 움직임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주봉상 21선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21선 위에 올려놓고 이번 주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한 2500선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어 보이니까 이런 것도 박스권에서 한번 잘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상 한번 볼 텐데 코스피가 저점을 계속 올려나가는 모습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 나타났는데, 자,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자, 고점을 다시 한번 좀 갱신을 하려는 모습 보였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조금씩 낮추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번 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갭으로 좀 띄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고점을 전고점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자, 전고점을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돌파하진 못했는데 전고점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지수가 다시 여기서는 좀 살짝 눌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저점을 연결한 라인을 다시 한번 맞고 이렇게 반등할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2500선 전 고점 돌파해내면 그 위에 있는 2600선 정도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다. 자,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워낙 좋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직 수급이 좀 살아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전고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박스권을 어느 정도 생각해 놓고 대응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흐름 추세 살아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봉상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밑꼬리를 달고서 다시 한번 쭉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약세 보이면서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대장주인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뭐 7% 이상 오르기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벤처 펀드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뭐 상승 하락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크게 뭐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코스닥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대세 상승장을 좀 거쳤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뭐 코스피 코스닥 대세 상승장 거쳤기 때문에 좀 일부 조정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나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등이 저희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되겠고, 아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슈도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수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박스권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잘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협주 쪽 뭐 최근에 많이 상승하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실적으로 직결되고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약속이 이행되는 여부 등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갖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번 주는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보이고, 대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IT 반도체 쪽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충분히 지수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라고 이번 주는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월 시작되는데요. 4월도 뭐 만만한 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1.7% 결국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흔들려서 좀 뭐 체감상은 상당히 어렵기는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올랐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 정도 월봉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뭐 4월 마지막 거래일 내에 하루 남았는데 큰 변동성 뭐 나온다기보다는 자, 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자, 5월, 6월도 한번 잘 준비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이렇게 간단히 하고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